자, 우리 교과서 67쪽에서 영양 기르기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간 내용이 하나 있었죠.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동경이 있을 때 그 동경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하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x축 대칭, 뭐 y축 대칭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더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 문제에 나온 x축 대칭, y축 대칭을 다 포괄해서 총 5가지 경우를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이 5가지를 알면 풀 수 있는 교과서 관련 문제, 우리 90쪽에 있는 그 문제의 중단화 학습 점검일 텐데 5번 문제, 요거 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동경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 y축 대칭인 경우 말고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그럼 이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어지는, 서로 이제 두 동경을 각각 OP, OQ라고 하면은 P와 Q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단 제일 쉬운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면, 즉 그래프상으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여기를 대충 이제 점 x라고 하고 점 p를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OP 각은 이제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동경 OP와 OQ가 일치한다는 말은 이 직선상에 Q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Q를 대충 여기쯤 잡겠습니다. 그래서 두 각이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다른 하나는 뭐 요런 거, 어쨌든 각의 크기는 좀 다르더라도 동경은 일치하는 경우, 이럴 때 두 동경의 일반각은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하는 겁니다. 자, 편의상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경 OP의 일반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경 OQ의 일반각이란 뜻이고, 자, 동경 OP의 일반각, 뭐 XOP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반각은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정수라는 것을 이 수업 전에 배웠죠. 자, 근데 우리 360도 대신에 앞으로는 2파이라는 그 이제 호도법을 더 많이 쓰기로 했고, 그럼 2파이 곱하기 n인데 보통 이 n은 그냥 파이 앞에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각의 크기가 알파인 이 동경 OP의 일반각은 알파 더하기 2n 파이 꼴이 됩니다. 물론 이때 n은 정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OQ 역시 잘 보면은 일반각이 알파 플러스 역시 2파이의 정수배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알파 플러스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위에 n과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두 일반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근데 이 알파라는 이 특수한 값은 좀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립을 하면 되냐면은 양변을 서로 빼주면은 이 알파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OP의 일반각 마이너스 OQ의 일반각이 되고, 우변은 2n파이 마이너스 2m파이니까 2파이로 묶어주면 n-m이 되는데, 이 n-m 역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인 게 중요하다.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일반각끼리 뺐을 때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동경의 일반각을 서로 빼주면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그냥 정수를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파벳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n파이라고 하고 n은 정수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그냥 그래프상에 동경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자, 뭐 여기 점을 x라고 잡고 동경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죠. 여기가 대충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OP, OQ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편의상 여기 P를 좀 왼쪽에 좀 그릴게요. 이렇게. 자, 동경 OP, OQ가 X축에서 대칭이란 말은 이렇게 점 P의 X축에 대한 대칭점을 찍어주고 여기가 Q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각 P 뭐 이만큼을 알파라고 할 때 뭐 각 요 이제 동경 OQ에 대한 각은 이만큼이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요 각은 마이너스 알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동경 OP의 일반각 XOP 요 각은 알파 플러스 2m파이 이때 물론 m은 정수가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Q의 일반각은 XOQ 요 각의 일반각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만큼 더해준 게 되죠. 그래서 2k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알파, 뭐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값은 없애버리면서 이 두 일반각의 관계를 도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더하면 되죠. 더하면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는 사라지고 정리하면은 각 XOP 더하기 XOQ는 2파이로 묶어주면은 M 플러스 K가 되는데 이제 M과 K가 모두 정수니까 그냥 2파이의 정수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일반각을 더하면은 2n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n은 정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1번, 2번 그 했으니까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스스로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OP가 대충 이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동경 OP에 대한 요 각의 크기를 뭐 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경 OP와 OQ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정확히 점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동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동경 OQ에 대한 이 각은 이만큼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지만 예, 이만큼이죠. 이만큼인데 문제는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요 각의 크기는 정확히 알파랑 똑같죠. 그러면은 아까 동경 OQ의 요 각의 크기는 180에서 파이만큼 뺀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동경 OP의 일반각 XOP를 정리를 하면은 알파 플러스 2K 파이가 되죠. K는 정수. 그 다음에 동경 OQ의 일반각 XOQ 각을 표시를 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역시 2 뭐 m 파이가 되죠. 이때 m은 정수가 되죠. 그럼 이번에도 이 두 각을 좀 없애면서 이 두 일반각의 관계를 도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각 XOP 더하기 각 XOQ, 우변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랑 사라지면서 파이 플러스 2파이로 묶어주면은 m 플러스 k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 플러스 k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두 일반각의 합은 파이 플러스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동경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동경 OP를 아무렇게나 그리고 이 각을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동경은 어디 있느냐면은 요 점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 여기가 점 Q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생겼겠죠. 한마디로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무슨 각의 크기를 좀 이용을 할 거냐면은
이 가격 크기가 얼마라는 거, 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동경 OQ까지의 가격 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두 일반각을 한번 적어보면 OP의 일반각은 알파 플러스 2, 뭐 K 파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OQ의 일반각은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뭐 2, M 파이라고 할게요. 이때 M과 K는 모두 정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알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OP의 저기 일반각에서 OQ의 일반각을 뺀 거는 마이너스 파이. 자, 마이너스 파이, 예, 일단 마이너스 파이라고 할게요. 하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2파이의 정수배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한데 사실상 이 정수가 얼마이든 여기에서 2파이 하나만 빼가지고 여기다 더해주면은 그냥 이거는 파이 플러스 2m 파이라고 적어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교재에는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 플러스 2m 파이 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동경이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을 아무렇게나 그려주고 이 가격 크기를 뭐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점 P의 대칭점을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OQ에 관해서 요 가격 크기를 알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얘랑 가격 크기가 어때요? 똑같이 알파죠. 그러면은 이만큼 동경 OQ에 관한 요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가격 크기는 90도에서 알파만큼 뺀 거니까 90도에서 알파만큼 뺀 게 이제 요만큼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XOP, 각 XOP는 알파 플러스 2K 파이. 그 다음에 XOQ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플러스 뭐 2M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없애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XOP 플러스 각 XOQ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정리를 하면 두 일반각의 합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m 파이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외워야 되기보다는 그냥 이 과정을 문제 풀 때 슥슥슥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5개를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선생님도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거를 시험 때 슥슥슥 해가지고 스스로 도출해내는 거 그거는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관련 문제가 뭐 익힘책이나 다른 데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90쪽에 중단원 학습점검의 5번에 요 관련 문제가 하나 있어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라는 각은 파이와 2분의 3파이의 이제 사이에 있고 요거는 이제 3, 4분면의 각이란 뜻이죠. 대충 세타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타랑 7세타, 세타의 7배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대충 지금 문제 상황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세타를 아무렇게나 3, 4분면에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자, XOP는 여기가 제 점 P가 되겠고 각 XOP는 가격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세타라는 것은 정확히 가격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7세타의 동경과 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니까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OQ라고 할 때 이제 Q도 반직선 OP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7세타가 과연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이제 동경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편의상 좀 예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한 바퀴 돈 걸로 표현할게요. 실제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각의 일반각, 아까 우리가 일반각의 관계를 다 이용했잖아요. 그죠? 두 동경의 일반각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OP는 일단은 세타만큼 갔는데 사실은 이제 2파이의 정수배가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OQ는 7세타 플러스 뭐 2n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두 각을 없애기가 좀 그래서 좀 전에 배운 내용을 써먹지 못하는 방향이지만 미안하지만 이 그림상에서 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 그림상을 보면은 이 세타에서 7세타에서 세타를 한번 빼봅시다. 자, 빼봤자 지금 7세타는 요만큼 갔는데 7세타는 과연 몇 바퀴를 더 돌고 이만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차이는 정확히 그냥 정수 바퀴가 되겠죠. 2파이의 정수배가 되겠죠. 편의상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세타는 2n파이가 되는 거죠. 이때 n은 이 정수는 값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 n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6을 곱하면은 6세타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냥 여기서 양변을 6으로 나누는 방법을 선택할게요. 양변을 6으로 나누면은 6분의 2n파이 따라서 3분의 n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있는 니은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는 이제 3분의 n파이보다 작다. 이제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면은 우리는 n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이제 3분의 파이 이런 거 없애줘야 되죠. 양변에 파이분의 3을 곱하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n은 정수니까 자 3과 2분의 9 얘가 이제 4.5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n 값은 4가 되고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기억식에 의해서 세타는 아까 3분의 n파이였으니까 여기다가 n 값이 4라는 거를 대입을 해주면 3분의 4파이. 그래서 세타의 값은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